자, 세 번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은 48번부터 해야 되는데 48, 49, 50, 51 건너뛰고 5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도형의 이동 파트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52번은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이 도형의 이동은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적어주는 것만 잘 아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요게 이렇게 됐어요. 요즘 유행하는 건가? 이랬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평행이동이야, 대칭이동이야, 일단. 평행이동이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m이야, 마이너스 m이야? m이야, m. 알겠어? 이 자체는 t라는 이동에 의해서 요게 여기로 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A, B라고 하는 것은 뭐 점의 이동이다, 뭐 이렇게 도형의 이동이다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건 당연히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도형 있잖아요. XY라는 요 도형은 X 대신에 뭐 넣어주죠? X 대신에 뭐 넣어주죠?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M을 넣어주고요. Y 대신에 Y-N을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을 이동시킬 때는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냥 M 더해주면 되고요. Y 대신에 N을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배웠다시피 직선이나 원을 말하거든요. 얘를 이거에 의해서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X 대신에 X-M을 Y 대신에 Y-N을 넣어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평행이동은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인데, 자, 두 번째 대칭이동도 1번부터 씁시다. 자, 1번. 자, X축 대칭이동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점의 대칭이동이든 도형의 대칭이동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써볼게요. 자, Y 대신에 뭐 넣어주죠? 마이너스 Y 넣어줘요. 그럼 얘가 뜻하는 게 X축 대칭이동이에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 할 것 같아요? Y축 대칭이동이죠? 자, Y축 대칭이동이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슨 이동? 세 번째 무슨 이동? 원점 대칭 이동이죠. 원점 대칭 이동은 뭐 해준다? X, Y의 좌표를 둘 다 바꿔주면 돼요. 자, 네 번째는 무슨 이동? Y는 X 이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X, Y를 바꿔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섯 번째는 무슨 이동? 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까지 했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무슨 이동?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이 Y와 X의 부호도 같이 바꿔주면 돼요. 자, 여섯 번째는 무슨 이동? X는 A 대칭 이동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뭐 넣어주죠? X 대신에 뭐 넣어줄까? 아, 훌륭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일곱 번째는 Y는 B 대칭 이동이에요. Y는 B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XY는 0이라는 요 식이 2A-X랑 2B-Y로 바뀝니다. 오케이? 자, 여덟 번째는 A, B 대칭 이동이에요. 자, A, B 대칭 이동이면 X 대신에 2A-X를 Y 대신에 2B-Y를 넣어주면 돼요. 자, 아홉 번째는 어떤 거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를 알았을 때, 요 그래프를 알았을 때 첫 번째는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요거 어떻게 그리죠?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에 이거를 냅두고 y축 대칭까지 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그것과 함께 x축 대칭 이동시킨 것까지 같이 그려준다예요.
11번은 y는 절대값 fx거든요. 그럼 얘는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준다. 12번은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그리죠?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대칭까지 한 것까지 그린다. 오케이? 이해했니? 그래서 지금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는 요 12가지만 아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다 정리하면서 안 적어준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네, 한번 적어둘래요? 거기다가 어딘가쯤에. 승우야, 이거 외워야 돼. 외웠어? 자, 이거를 알아야 지금부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한 번씩 적어보면서 이게 뭐지?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증명 하나 해줄까요? x는 a 대칭 이동. 자, 요거 증명 어떻게 할까요? 요 x는 a 대칭 이동 하나 증명해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x는 a예요. 그럼 요 도형이 xy는 0이라고 할게요. 요 도형을 x 프라임 y 프라임은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 좌표들의 중점이 a죠. 그러니까 x랑 x 프라임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a고, y는 y 프라임이랑 서로 같아요. 그럼 요 식에서 x 프라임이 2a-x잖아요. 따라서 x 대신에 2a-x를 대입하면 x는 a의 대칭 이동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쉽죠? 그래서 x는 a 대칭 이동까지의 증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10초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다 적었어요? 안 적어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아, 이거 틀렸네요. 네, 이거 X입니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뻐 주겠어요. 또?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이뻐 죽겠다고 하니까 웃어요? 또 이상한 거, 궁금한 거,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 안 외워지는 거. 10번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10번은요. 자, y는 이거랑 똑같아요.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으면 x는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까지 같이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이것과 함께 x축 대칭 이동한 것까지 같이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를 증명한 걸 싹 지워보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칠판 깨끗하게 지워주시네요. 예. 어쩔 땐 안 지워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y가 예를 들어서 2x-3이다. 그러면 일단은 y는 2x-3을 그리세요. 그럼 y가 0 이상인 부분 그렸죠. 이것과 함께 x축 대칭 이동까지 같이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또 질문. 자, 괜찮으니까 질문하세요. 강승우 다 외웠습니까? 10초 지났죠? 예. 그래서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이 고3 때까지 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식을 절대 잊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y는 x 대칭까지밖에 없어요. 뭐 일부 문제집에서는 a, b 대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시험에는 다 나옵니다. 알겠죠? 예.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52번. 자, 52번은 지금 저게 뜻하는 게 뭐라고요? 저기 평행이동에 의해서 저 점이 저렇게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럼 쟤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6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5가 저거로 옮겨진대요. 그럼 p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6을 더해줘야 되죠. 5에다 마이너스 9를 더해야 되죠. 자, 이걸 옮겨졌어요. 근데 이 점이 또 평행이동 2에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어떻게 되죠? 9,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답은 4번이죠. 이해하십니까? 저거 두 번 하는 겁니다. 자, 53번. 자, 53번은
저 도형이 나타내는 것이 이거로 나타내는 도형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럼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한 거냐면 x축을 얼마만큼 한 거예요? 저거는 마이너스 5죠. y축을 얼마만큼 한 거냐면 1만큼 한 겁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저것이 저걸 옮겨졌다. 그러면 원래 중심이 a, 3이었던 게 어디로 옮겨졌냐면 3, 마이너스 4로 옮겨졌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한번 써보면은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9랑 16이랑 마이너스 b니까 25 빼기 b예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뭐부터 찾을 수 있냐면 요 이동에 의해서 얘가 일로 옮겨졌으니까 원래 있는 것은 중심이 뭐가 됐어야 되냐? 8, 뭐가 됐어야 되죠? 중심이 왜 이렇게 되죠? 나 뭐가 틀렸지? 여기 플러스 4인가요? 네, 플러스 4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갔으면 이게 뭐가 됐어야 되냐면 원래 2가 되고 2, 3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2라는 걸 먼저 찾았어요. 그 다음 B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을 평행이동해도 어떻게 돼요? 원의 반지름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하냐면 16이 돼야 돼요. 그럼 B가 얼마예요? 9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얼마다? 11이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준수가 누구죠? 준수? 오케이. 시우. 이해했어요? 네. 54번. 자,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상당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54번은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더니 최소값이 10이다. 자, x축 대칭이동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주죠. 그럼 y는 뭐라고 써요? 전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2x제곱 빼기 12x 마이너스 a가 되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 2로 묶을게요. 여기 보세요. x 6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 있었고 플러스 9 빼기 9니까 빼기 18입니다. 근데 요게 뭐가 된다 그랬으면 뭐가 된다고 했냐면 10이 된다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오케이? 네, 쉽습니다. 자, 55번. 자, 55번 보시면 얘도 우리가 식만 알면 돼요. a, 4를 우리가 2, 3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더니 그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b래요. 그때 a-b를 구하라고 했거든. 이거 어떻게 되니? 얘들아 2, 3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x 대신에 뭐 넣어준다? 2a-x. 그러니까 4 빼기 a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y 대신에는 2b 빼기 y야. 그럼 6 빼기 4가 b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a 얼마야? 9. b 얼마야? 2. 둘이 더하면 둘이 빼라 그랬니? 둘이 빼면 얼마? 7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식만 알면 풀 수 있어요. 네. 자, 답 이상한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승우야, 알겠니? 자, 56번. 식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자, 56번은 지금 우리가 이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x-4의 제곱 y제곱이 마이너스 12 더하기 16이니까 4인가요? 자, 그러면 저 원을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의 반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원은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가 4,0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냐면 3,-1에 대해 대칭이동 시켰어요. 얘들아 이 점 대칭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식을 12가지 정리해줬지만 이 점 대칭을 대부분 몰라요. 알겠어? 그냥 x축 대칭, y축 대칭 요거만 알지.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대칭 이동을 해주면은 2a-x잖아요. 6 빼기 4니까 2가 되고요. 2b-y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중심이 2, 마이너스 2로 갔으니까 답은 몇 번? 반지름 변하지 않아야 돼. 반지름 4잖아.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죠? 오케이. 굿. 자, 이제 57번인데요. 저 57번은 아까 적어줬던 12가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는 거거든요. 이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중점 조건, 두 번째는 기울기의 수직 조건. 알겠어요? 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요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게 있는데 요 a라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2거든요. 얘에 대한 대칭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얘가 대칭 이동됐기 때문에 요게 수직 이동분 되겠죠. 그래서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요 중점 m이 얼마냐면 a-2로 a-1을 2로 나눠주고 b 더하기 1을 2로 나눠주잖아. 얘가 여기 위에 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 그럼 2를 양변에 곱한다. 하나 건너뛰려고. 그럼 b 더하기 2는 여기 마이너스 붙이니까 1-a 빼기 8이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 두 번째는 기울기의 수직 조건이거든요. 자, 기울기의 수직 조건인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요 조건 이용하고 싶은데 기울기가 뭐냐면 a 더하기 1분의 b 마이너스이니까 요게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넘겨서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a 빼기 b가 1이 좌변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요 1번과 2번을 더하면 a가 얼마?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렇지. b가 마이너스 3. 구하고자 하는 건 얘네들의 곱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때는 요렇게 우리가 수직 조건과 a, b 곱 아닌가? 뭐가 틀렸지? 57번. a 더하기 b가 틀린 것 같은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요게 틀렸나? 잠깐만. 내가 요거 여기다 집어넣었잖아. 집어넣어서 2배 했잖아. 그러면은 요 중점 조건이 틀렸나?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2. 양변에 2를 곱했잖아. b 플러스 2는 요거 2배 하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있네. 이거 플러스 8이야? 그러면 이거 플러스 9니까 플러스 7이야? 요게 맞네. 플러스 7이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a가 2야. 오케이? 그 다음 b는 얼마야? 5야. 그럼 두 개 곱하면은 10. 10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요게 답입니다. 맞나? 네, 10 맞아요. 자, 58번. 자, 58번은 요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 이동한 방정식. 자, 이것도 사실 풀이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저 1번 직선을 2번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2번 직선을 1번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저 말을 보면 2번을 옮기는 거죠. 2번을 옮기는 거다. 잘 봐봐. 자, 1번 직선이 있어. 2번 직선이 있어. 요 2번 직선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럼 여기 수선의 발 2점 같은 경우 수선의 발 내리면 일로 옮길 거 아니야? 그 요 교점 지나야 되지. 그래서 내가 옮겨지는 그 직선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요거거든. 맞아요? 요 직선의 방식을 찾으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요 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교점. 그리고 2번 위에 있는 한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을 찾아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교점을 먼저 찾아보면 저 둘을 더할 거거든요. 뺄 거거든요. 저 둘을 빼버리니까 얼마예요? 3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y는 3분의 2죠. 그럼 x가 얼마죠? y 대신에 3분의 1을 앞에 식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3분의 8이죠. 마이너스. 맞니? 맞다고 해줘. 맞아?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2 맞니? 교점이? 맞아? 맞아? 오케이, 좋아. 그 다음 2번 위에 있는 거 어떤 거 집어넣어 볼까? 2번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해 볼까? 0,2를 그냥 대칭 이동해 볼까? 그럼 0,2를 대칭 이동한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할 거야. 첫 번째는 중점 조건. 중점이 뭐가 되냐면 요 옮겨지는 점을 역시 a, b라고 할게요. 그럼 2분의 a, 2분의 b 플러스 2거든요. 요게 요 1번이 있다.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서 양변에 2를 곱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4가 0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는 일단 마이너스 6이고 자, 두 번째는 기울기의 수직 조건 이용할 거예요. 앞에 있는 식의 기울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a분의 b-2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얘를 곱해서 우변으로 넘기니까 a-b가 일단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 마이너스 4. 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럼 기울기가 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1로 갔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증가했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Y 증가량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이니?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저 B라는 점을 지난다고 해볼까?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2잖아. 그럼 2x 플러스 8이니까 6 이렇게 되니?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이거겠지.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다? 8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때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굉장히 귀찮죠?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59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X축과 Y축의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데 요 6,1의 위치에 있는 전자총으로 요 X축 위의 점 B를 겨냥해서 쏘아서 요 D에 있는 물체를 맞추려고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당구공 같은 문제죠. 이 전자총을 쐈는데 전자총이 그래서 전자총을 쐈어. 빵. 전자총이 이렇게 삐리삐리삐리 가진 않잖아. 어떻게 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A에 있는 전자총에서 총을 쐈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당연히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물체가 여기 D에 있는데 이 물체의 좌표는 2,3이래요. 그랬을 때 요 점 B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자, 그럼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일직선으로 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A'이라고 할게요. 여기 좌표를 모르죠? A, B? 6,1이라고 돼 있네. 6,1이라고 돼 있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Y좌표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대칭 이동시키면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3으로 바뀝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과 요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X좌표예요. 맞아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죠? 8이죠. Y 증가량은 4죠. Y는 요거 지난다고 할까? X 빼기 6 빼기 1. 2분의 1X 빼기 4. 그럼 X절편 얼마? 8,0. 틀린 것 같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4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인가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좌표는 얼마다? 4,0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죠? 그래서 답이 4입니다. 자, 60번. 자, 이제 같은 문제거든요. 60번도. 이 60번도 같은 문제인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은 A라는 점의 좌표가 뭐라고 돼 있냐면 A,4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B라는 점의 좌표는 5,B래요. 그 다음 C라는 점의 좌표는 C,-2고요. C는. 그 다음에 D라는 점의 좌표는 1,D래요. 뭐 대충 이렇게 그렸거든요. 요 A, B P가 어디 있어요? P는 2,2래요. 그럼 PA, AB, BC, CD, DP 요거 더한 거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이 정도 문제는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이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 정도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저렇게 더한 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핵심은 요 앞선 문제인 일직선으로 만든다예요. 그럼 어떻게 일직선으로 만들까? 자, 여기서는 지금 뭐가 움직이지? 요 A라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PA랑 AB를 더한 거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되지. 그럼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언제일까, 얘들아? 지금 PA랑 AB를 더한 거에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언제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지? 얘가 지금 요거는 지금 Y좌표는 고정돼 있거든? Y좌표는 고정돼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에 더한 거에 최소값은 어떻게 할까? 일직선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줘야 돼? 저 P라는 점을 대칭 이동해 줘? 아니면 뭐를 어떻게 대칭 이동해 줘?
P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줄까? X축? Y축? 땡. 자, 핵심은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자, 2,2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더 위에 있어. 그 다음에 5,B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지 몰라.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맞아? 그럼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요게 B라고 하자. 그럼 이거랑 이거 더한 거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줘야 돼? P를. 그렇지.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켜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P랑 AB의 합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P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켰어. 근데 이게 그림이 내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B를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내가 B를 여기다 그려줄게.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거든. 맞아? 그래서 여기가 5,B라고 해줄게. 여기가 B. 됐어? 그럼 얘를 Y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4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켰다. 그럼 여기 1이가 Y좌표까지의 차가 2잖아. 그러니까 Y좌표가 6으로 늘어나는 거거든. 2,6이 돼. 됐어? 요거를 뭐 P1이라고 할게. 한번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에 더한 거의 최소값이 일단 요게 최소가 되는 순간이야. 자, 그 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를 더한 거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문제는 또 뭘 이동시켜야 돼? 얘를 이동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 얘도 이것도 그림을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줄게. 여기가 지금 C라고 하면 C가 아까 얼마였어? C, 마이너스 2였지.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거의 최소값은 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줘야 돼? X는 5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줘야 되지. 그러면 이 P1이라는 게 어디로 가? P2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돼? X는 5에 대해 대칭이니까 3만큼 증가해야 되잖아? 그럼 8,6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일직선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야. 됐어?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더한 거의 최소값이지.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켜줘야 돼? 여기에 의해서 대칭 이동 시켜줘야 돼. 그럼 요게 어떻게 돼? 요 거리가 지금 8이잖아? 그럼 요 밑으로 오거든? P3이? 그러면 8, 여기 1이가 8이니까 여기서 8 빼주면 마이너스 10이지.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의 최소값이지. 맞아? 그럼 어떻게 되니? 1,D. 얘도 여기 있다고 해볼까? 얘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를 여기다 저기 해줘. 다시. 자,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했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줘가지고 요게 일직선이 되는 순간을 찾은 거야. 그럼 C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줘야 되냐면은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 이번에는. 맞지? 얘랑 얘를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얘를 다시 뭐에 대해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줘야 돼. 오케이?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은 여기가 7이니까 7을 빼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요 이동한 P4라는 점하고 요 P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순간 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8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죠. 그러면 144랑 64인가요? 그럼 얼마죠? 208? 맞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이 제곱이니? 그래서 답은 208입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알겠습니까? 예. 자, 정리해 보시고. 자, 이제부터 또 쉬워집니다. 자, 말로 풀게요. 준비됐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예. 승우가 필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순간이 기쁩니다. 다 이해했습니까? 60번? 난 잘 이해 안 간다.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들아 집중하는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9시 수업해서 2시까지 30분 쉬고 4시간 반 수업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다른 얘기 하는 거 빼고 4시간이거든요. 4시간을 수업 시간을 집중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집중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쌍둥이 문제를 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문제예요? 77? 그럼 77문제거든요. 네, 똑같은 77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77문제를 풀었을 때 예를 들어 뭐 60개를 맞았다. 그럼 77분의 60만큼 집중한 거예요. 알겠어요?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갑자기 왜 그래? 만약에 10개 맞았다. 10개 맞으면 77분의 10만큼 집중한 거죠. 자, 61번은 암산으로 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f의 절대값 x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까지 같이 그려주라고 했죠. 그럼 x 0 이상인 부분 그리고 y축 대칭 해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다음 몇 번? 몇 번? 3번이죠. 자, 62번은 자, 62번도 자, 이번에는 이 절대값 y가 f는 절대값 x니까 이거 아까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x가 0 이상 y가 0 이상 즉 1, 4분면의 그래프를 남겨두고 그것을 x축 y축 원점 대칭을 다 시켜주라 그랬죠? 그럼 답은 몇 번? 몇 번? 답 몇 번? 5번이죠? 자, 여기 남겼고 x축 대칭 시키고 y축 대칭 시키고 원점 대칭 시키니까 답은 5번입니다. 쉽죠? 자, 63번 똑같은 문제네요. 63번 보시면 그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 시켜주라고 했네요. 그럼 답은 몇 번? 얘들아 몇 번? 뭐라고 다시 몇 번? 63번에 몇 번? 1번이죠. 오케이. 자, 64번. 자, 64번은 조금 생각해 볼까? 뭐 64번도 똑같은 건데 얘는 x는 일단 0 이상인 부분을 그리고 y축 대칭 시켜준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거를 다 위로 올려줘야 돼요. 맞아요? 자, 일단 이게 지금 이건 아까 안 배웠던 거잖아. f의 절대값 x에 또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x가 일단 절대값 x라는 거는 양수인 부분 그리고 y축 대칭 시켰지. 근데 여기밖에 안 그려져 있지. 그럼 그거 절대값 해봤자 어차피 변함이 없어요. 그럼 답 몇 번? 4번이죠. 오케이. 그다음 65번. 자, 65번은 지금 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65번 있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삼각형 ABC를 평행 이동한 도형이다. 이 B 프라임, C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이 그거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은 뭘 하면 되죠? 일단 BC 직선을 구할까요? 65번. 일단 B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이 3이니까 y는 2분의 3에 x 빼기 1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양변에 2를 곱했습니다. 그럼 3x 빼기 3 더하기 2가 되고 여기 2y예요. 그럼 3x 마이너스 2y 빼기 1은 0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평행 이동이 된 걸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9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럼 x 대신에 뭐 넣어준다? x 마이너스 9를 y 대신에 뭐 넣어준다? y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3x 빼기 2y가 똑같고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는 빵. 그럼 답이 뭐다? 근데 24를 넘겨야 되고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빼기 2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1이죠. 자, 66번 2,2를 3,4로 옮기는 평행이동.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요? 1이랑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A는 1이고 일단 B는 3입니다. 이게 요 3x 빼기 2y 더하기 4는 0을 옮기면 3,c를 지난대요. 그럼 x 대신에 x-2를 y 대신에 y 빼기 3을 집어넣어서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x 빼기 2y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얼마지? 3에다 4를 더하니까 플러스 7이니? 근데 요게 뭘 지난다고? 3,c를 지난다고. 그럼 요렇게 되니? 그럼 c가 얼마니? 8이니?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 c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10인가? 오케이. 12. 오케이. 좋아. 잘했어. 자, 67번.
자, 67번도 저 평행 이동이 저것에 의해서 저거로 옮겨진다. 처음에 주어진 게 x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넘기면은 4랑 4 더하고 9네요. 자, 이것이 저기로 옮겨졌다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이 0,0으로 옮겨진 거죠. 뭐가? 마이너스 1,2가. 그럼 옮겨지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줘야 되네요. 그럼 m이 얼마다? 1이고 n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자, 68번도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은 문제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저거랑 겹쳐진다.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를 살펴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죠. 그럼 6이 남으니까 3의 제곱이에요. 그럼 빼기 18 해줘야 되니까 빼기 6이에요.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럼 이 옮겨진 것의 꼭지점의 좌표는 x 4x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바뀌었어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갔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69번. 자, 69번도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저 왜 어렵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f의 절대값 x나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번엔 두 개를 빼래요. 갑자기 빼라고? 자, 얘를 우리가 식을 일일이 구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거를 풀이를 할 때 식을 구간에 따라서 나눠서 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게 원래 일반적인 풀이에요. 그런데 식을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둘이 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저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지금 fx의 그래프가 2x-1이에요. 요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이거든요. 요거 못 그리면 지금 저기 안 되죠. 예. 이상한 말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이고요. 여기 1일 때 지금 1이고요. 좀 자세하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요. 자, 여기까지 그렸는데 자, 뭘 그려야 되냐면 이 f의 절대값 x, y는 f의 절대값 x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fx 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럼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x가 양수인 부분을 냅두고요. 여기 그럼 2분의 1이랑 1이죠. 일단은 여기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럼 양수인 부분 그린 다음에 이것을 y축 대칭해 준 것까지 같이 그리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인데 자, 이렇게 되죠.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빼줄 거예요. 자, 근데 또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빼주는 건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빼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자, 빼기를 하는 것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렸지만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그래프를 더하는 거로 바꿀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그려보면 어차피 부호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며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더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쉬워요. 자, 빼기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단 더하기의 그래프 혹은 나중에 곱하기거든요. 나누기 그래프 못 그려요. 너무 어려워요. 알겠어요? 우리는 빼기랑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는 거로 바꿀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더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잘 생각해봐요. 자, 마이너스 1부터 일단은 0까지는 여기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1이었죠. 그럼 1이랑 마이너스 3 더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는 내 거 같은데.
자, 1이랑 마이너스 1 더하니까 저기 되고, 자, 다시 뭐 하다 말았죠? 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또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는 거야. x축의 평행한. 이해했어? 그 다음 여기 볼게. 여기는 둘 다 증가하지. 둘 다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기울기가 또 어때? 같은 거 아니야? 둘 다 2분의 1이니까? 맞아? 그럼 2배로 증가할 거 아니야? 맞아? 요 기울기가 지금 x 증가는 2분의 1이 1이니까 2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4가 되게끔 그려주면 돼요. 그럼 2분의 1일 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둘 다 2분의 1일 때 둘 다 00이니까 어떻게 돼? 00이니까 0을 지나려나? 그럼 여기 00 지나게끔 그려주면 되지. 2분의 1, 0을 지나게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니?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지. 근데 이 기울기가 어때? 서로 반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그럼 몇 번이에요? 네? 2번인가요? 네, 2번이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70번 볼게요. 자, 70번은요. 자,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x좌표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도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귀찮으니까 이제 하나 가르쳐 주면은 사실 팁인데요. 웬만한 이제 문제집이 없거든요. 자, 기울기가 풀마 1인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m 또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이거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이거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 어떻게 되냐면 원래 x, y였던 요 도형이 어떻게 되느냐, 요 x 대신에 y 마이너스 m이죠. 그럼 y 마이너스 m을 넣어주고요. 요 지금 y 대신에는 x 플러스 m이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저 기울기가 1인 x 플러스 m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신기하죠? 자, 이것도 대칭 이동 해주면요. 원래 이거였던 도형이 x 대신에 뭘 넣어주는 거죠? 자, x는 m-y잖아요. 그래서 m-y 넣어주고요. y 대신에는 뭐 넣어주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n을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밖에 안 돼요. 기울기가 2거나 2분의 1이나 3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꿀팁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이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이 수직 조건과 기울기가 수직 조건이랑 중점이 그 직선 위를 지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연립해서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2, 3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2분 걸리거든요. 이거 바로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원을 저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1,2를 저거를 대칭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1,2를 대칭 이동할 건데 x 대신에 뭐 넣어주라고요? y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주래요. y 플러스 1은 얼마예요? 3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x 마이너스를 넣어주래요. 3,0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이라고. 알겠어? 70번에. 됐니? 이해하니?